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SBB 파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연준은 1648억 달러, 하나로 약 216조 원의 유동성을 은행에 공급했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세상 일 한 치 앞도 모른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냐? 어차피 이벤트로 반짝 오르는 거라 금방 또 내려올 거야. 코인 쪼가리가 올라봐야 얼마나 갔겠어.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역시 이번 SBB 파산 사태가 없었더라도 올해는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었고, 그 흐름은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하락장에 끊임없이 공포뉴스를 쏟아내는 언론과 퍼펙트 스톰이 오니까 지금이라도 팔라며 매도를 부추기던 무책임한 전문가란 사람들의 의견을 절대 듣지 말라고 작년 내내 영상을 통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과거 제 영상들의 주요 내용을 순차적으로 편집해 구성했습니다. 제 바람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락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시장의 분위기가 변해왔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도 당분간은 주식과 함께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람들이 학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아니면 올해 연말 오를 것이다, 떡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매집할 기회를 기다리고 지금부터도 꾸준한 매집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200일 이평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됐다라는 거는 꺾이기 쉽지 않은 선이 꺾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꺾이기 어려운 선이 꺾였다면 다시 돌아서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의 우하향이 펴지고 다시 우상향되는 시점이 돼야지만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기술적 지표에서의 시그널이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 상승 종료 이후 진행되는 거는 지금 2022년,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현재 7월까지 한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11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렸었구나. 올해 2월 말부터 꺾여 있는 볼린저 밴드 200일 선 기준으로의 그 가파른 꺾임의 정도가 좀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횡보의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이 급격하게 꺾여있던 우하향 그래프가 조금씩 펴지겠죠. 그리고 그 펴져 있는 게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될 때까지의 마지막 시점이 내년 3월 정도일 것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일 이평선은 우하향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주가의 진폭이 서서히 좁혀진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200일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는 급격히 떨어졌다가 위로 반등하는 폭도 크겠죠. 200일 이평선까지 닿으려면 꽤 많이 올라와야 하니까. 하지만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우하향되어 있는 200일 이평선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도 200일 이평선도 같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튕겨 올라가는 그 폭도 적고 다시 조금만 올라가도 내려가고 내려갔던 것들은 또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진폭이 점점 좁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진폭이 좁혀지면서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들,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면 200일의 주가의 가격들의 합인 200일 이평선은 서서히 급락했었던 우하향 그래프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0일 이평선이 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락장이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평하게 펴진 200일 이평선은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을 때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배가 구조되면서 서서히 다시 수평선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미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구조될 가능성이 있고 다시 배에서 물을 뺀 다음에 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난파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는 향후 이 하락장 이후에 다가올 내년의 반격의 상승장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세요. 가운데 흰 라인이 200일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이 오랜 기간 우하향되어 있다가 이제 거의 펴졌죠. 그리고 가격이 200일 선에 거의 붙었죠. 이런 과정을 한 번이든 아니면 여러 번이든 결국 뚫고 위로 올라가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200일 이평선을 천천히 우상향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긴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반등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드리듯이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암초를 피해 방향을 틀 때는 오토바이처럼 방향을 확확 틀 수 없겠죠?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뀌는 과정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월을 기점으로 봤을 땐 비트코인이 좀 더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고 나스닥은 천천히 그 뒤를 따라 움직이며 차츰 분위기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최근 연준에서 하는 말빨이 시장에 잘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한창 파월 말빨이 잘 먹히던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파월의 연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파월이 아무리 강한 어조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한다고 해도 시장은 더 이상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올릴 금리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번 50년 만에 온 폭락장의 이유가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올릴 금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연준이 쓸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제부턴 뻥카로라도 시간을 끌어야 되는 시기라는 건데 시장은 이미 그런 상황인 걸 다 눈치채고 가격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파월의 말빨이 떨어지는 시점과 200일 이평선이 펴지는 시점이 비슷할까요? 이건 결국 역사적으로 급격한 폭락장이 연출되면 회복되는데 대략 비슷한 기간만큼이 걸린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된 시점부터가 폭락장이라고 보면 비트코인의 경우 반감기 상승 이후 하락장을 보면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4개월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1개월의 하락이 있었고 지금은 2022년 2월부터 현재 2023년 1월까지 11개월째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나스닥을 기준으로 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본격적인 폭락장인 시작인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은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3년 1월까지 10개월째고요. 자, 종합적으로 보면 급격하게 자산이 폭락하는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수습되고 다시 재정비될 때까지는 대략 11에서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마치 대형 선박이 암초를 발견하고 급히 방향을 틀지만 큰 배가 방향을 급히 바꾸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와 혼란 그리고 물리적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단시간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미친 듯이 푸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지금 쓸 수 없는 금리 인상 시기였으니까 순리대로 물리적 시간이 다 지나야 하락장이 끝난다라는 게 6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흐름은 예전 제 생각대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3월이면 비트코인은 물론 나스닥도 200일 이평선이 모두 우상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 예언가도 아니고 차티스트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나 매크로 분석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맞출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계절이 변할 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것만이 장기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3월까지는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바람의 변화는 알 수 없지만 계절은 결국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을 멀리하고 차분하게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할 시점. 이번 사태로 인해 제 생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만 더 땡겨질 수 있고 이건 자산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정 이후 다시 상승 국면이 나오면 그땐 지난 반등으로 펴졌던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우상향으로 꺾이며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하락장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과연 어떻게 시장이 전개되는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언론의 스탠스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 똑바로 뜨고 귀 열고 정확히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